김병준 비대위원장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한다. 언론들의 이런 이 분석도 있고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오늘 보였는지 관련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에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발 좀 싸움하지 마라. 말을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그게 상당히 거슬린다.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애정 어린 조언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나란히 각도 지도부가 조를 짰어요. 그래서 이른바 민생 탐방에 나섰는데 조금 전의 모습은 이제 국회에서 이 회의를 마치고 공식석상 모두 발언을 했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비공개로 민생 탐방. 저 근데 비공개인데 어떻게 사진이 있느냐? 그 당에서 이제 또 언론에 알리긴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직접 이렇게 소상공인도 만나고 또 꽃다발도 하나를 들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김광진 의원님 버스를 탄 모습이에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언론들은 그렇게 보는 거 역할 분담이 좀 하고 있다. 외연 확장 그리고 이른바 집토끼라고 불리는 지지층 결집에 두 사람이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끌이를 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근데 쌍끌이 하려면 그물망에 코가 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는 좀 잘못된 그냥 그물을 쓰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책위 의장도 아니시고 정상적인 당대표도 아니시고 당을 좀 추출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인데 네. 최근에 이제 행보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모습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에 조금 더 충실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너무 좌클릭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김문수 전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어떻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후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워낙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구성된 비대위원회의 성격이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아하. 지금은 당대표 거리 때문에 당대표가 이제 중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형성된 비대위인데 그러면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의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이 비대위가 실질적인 당의 어떤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 실질적인 역할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도 약간 좀 혼란스럽고 네. 이 비대위의 성격 그리고 비대위의 존속 시안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모습입니다. 민생 탐방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 직접 택시도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 시민과의 대면 접촉면을 이렇게 넓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 안팎에서는요,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님의 지적처럼 뭔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 초기에 했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가 수습하고 나면은 이제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비대위가 끝나면 전당대회에 제가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비대위에서 저는 끝나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끝나야 되고 다만 비대위를 잘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성공적으로 한 데에 따른 어떤 영향력 행사
그것이 어떤 당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이 발언을 들어보면요, 김재희 변호사님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라는 게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전당대회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대선에 나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민심과 접촉을 하고 외연 확장을 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장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민심과 접촉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본인이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면서 그리고 뭐 시장 들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또 민심 접촉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는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그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방법을 택한 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혹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시선은 네. 비대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그런 듭니다. 쪽으로, 네. 근데 배 변호사님, 실제 오늘 일부 언론들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그것도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부터 해서 뭔가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벌써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정책 실장도 하고 네. 또 교수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다른 비대위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분이 지금 한국당에서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무엇을 성공하는가 이제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관리형 어떤 비대위원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당협위원장을 바꾸면서 자기 사람을 신겠다. 그러면서 네.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당원이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에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박정희를 지워야 한국당이 산다. 네. 뭐 혹은 뭐 사진을 다 떼어내라는데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어느 정치인이든 공관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우는 거는 이 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당의 네.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DJ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과가 있다고 해서 다 지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당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한국당이 좌클릭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로 좌클릭을 하면 그럼 밖에 있는 일부 중도 좌파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과연 한국당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이미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에 지지를 네. 하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화두를 던진 건 있죠. 국가주의라든지 자유나 자율이라든지 그런 점은 있지만 정책적인 이념에 있어서 그런 행보들이 네. 뭐 당심을 얻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 중도 좌파분의 어떤 국민들의 그걸 받지도 못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민심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대선이나 뭐 다음 총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멀리 가는 거 아닌가 네.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톱 중에 한 명이죠.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SNS 통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군인권센터의 이 임태훈 소장인가요? 임태훈 센터장. 그 임 센터장을 겨냥한 성정체성 발언이 지금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김 의원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논점 이탈을 하신 거죠. 기무사의 문건과 그 폭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셨으면 그 문건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뜻도 의미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말을 화두로 바꾸셨는데요. 왜 정치하다 보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메신저를 공격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형식을 가지고 빌어서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얻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도를 넘어선 금기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또 오늘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소신 발언이다 또 이런 표현도 또 하면서 거들었어요 또. 네. 글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임 소장이죠. 네. 그 임 소장이 그러니까 일종의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군대 가기 싫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쪽을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군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양념적으로 곁들여지면서 성적 취향 네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성적 취향 얘기는 뭐 본질과는 관계 없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앞부분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군 개혁을 얘기한다든지 또 그리고 지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이게 비밀로 인가받은 문건이 어떻게 그쪽으로 민간조직에. 흘러나가느냐. 네. 군 인권센터가 이 명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일으키시는데 네. 이게 정부나 국방부, 정식 군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민간 단체잖아요. 그냥 그런다면서요. 민간인들이 만든. 그러니까 네. 군 인권센터 소장 이러니까 마치 정부 어떤 기관 뭐 내지 이렇게 국방부 산하나, 들리는, 네. 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어떻게 비밀 취급받는 문건을 취득을 해서 그걸 갖고 폭로를 했느냐. 그러면 네. 정부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해야 되고 네.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재희 변호사님, 그 논점이 지금 성정체성 발언이 그 발언이 좀 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문제의 본질을 성정체성 발언만 주목을 하면 문제의 본질이 물타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또 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이 김영남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 기밀 문서가 어떻게 민간 조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기밀 문서가 그 군 인권센터에 뭐 어떻게 갔느냐. 근데 사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니잖아요. 아하. 네, 그 문건의 내용이 본질인 내용. 것이지 아하. 그것이 어떻게 갔는지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정체성 발언을 계속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 하다가 뭐 뒤에 이렇게 달았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이제 그것을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 라고 지금 뭐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니까 네. 뭐 김병준 위원장이 자꾸 좌클릭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구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그러면 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군 문제 관련해서 여성들은 모두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보아야 한다면 좀 네. 기무사 문건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시면 조금 다른 문제인 게 여성은 현역병으로서의 복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원하면 여군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여성이라고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아니 엄마들이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약간 초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본인이 군대 가기 싫어서 병역 기피를 해서 차라리 형사처벌 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군 인권센터라는 뭐 이상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군대 내 문제를 지금 이슈를 던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거는 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분이 그냥 네네. 군대가 재미없으니까 안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의 군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신 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걱정했었던 군대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어제 국회에서 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뭐 라디오 등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 정체성을 거론하는 것, 그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요, 배승희 변호사님. 기독교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꼼수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 부모들은 군대를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국회의원들 혹은 뭐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기 자식의 군대를 보내거나 본인이 군대 간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네.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는 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시민단체가 어떤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의도가 보이게끔 네. 문서를 뭐 공개한다거나 또는 야당의 원내대표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문서를 네. 어떻게 입수해서 구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고, 저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혹은 뭐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거 본인의 선택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병역 의무가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로서. 그리고 그럼 사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양심이 없어서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성정체성 있는 사람 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뭐 극우라든지 이렇게 폄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군대를 안 간 거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이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시한 부분은 네. 일반 시민단체가 어떻게 네. 나도 구하지 못하는 의원이 구하지도 못하는 거를 제보를 받았는가 하는 네. 점에 의문을 제기한 거이고, 네. 그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는 기무사 문건의 내용의 본질은 실행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실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거죠. 다만 그 전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실행 계획이 안 된 거고 그 문서는 무의미한 건데, 그걸 자꾸 이제 실행 계획을 했다, 구태타를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뭐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네 분이 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딱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얘기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요 얘기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제가 또 말씀 잘 들어드릴게요.